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비대위 추진설에 대해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잠잠해지는 듯했던 투스톤 갈등이 다시 불이 붙을 조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는 황당무계한 일이고 정치 공세를 피는 것 역시도 상식에 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주말 사이 국민의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시작은 한 보도 때문인데요. 그 보도의 골자는 윤석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추진을 구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준석 지도부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비대위라? 이거는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당이 술렁일 수밖에 없었죠. 윤석열 캠프에서는 서둘러서 그건 오보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온 캠프 특보의 SNS 글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민영삼 특보가 자신의 SNS에다가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캠프로 가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든지 아니면 대표직 유지하면서 무건수행을 하든지 해라. 일종의 사퇴 요구를 한 거죠. 또 한바탕 난리가 나자 윤 캠프는 민 특보를 즉각 파면했습니다. 도대체 캠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내부인한테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김병민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란하시죠? 뉴스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선 국면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궁금한 것부터 예.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릴게요. 정말 윤석열 캠프에서 국민의힘 비대위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 네, 사실입니까?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게 이제 저녁 밤 늦게 이 뉴스가 보도되고 나서 저희 캠프에서도 실시간으로 뉴스를 다 검색하고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워낙이나 보통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면 그 출처나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말 했는지가 이 뉴스의 전체는 다 익명으로 점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가 이제 일요신문이라고 하는 매체에서 주간지요. 보도를 하고 난 다음 보통 여기에 대한 신빙성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매체의 후속 보도들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당연히 보도가 되고 나서 많은 기자분들의 연락들이 왔습니다만 이거 받았어야 돼요? 라고 하는 뉘앙스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후속 보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고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 김현정의 뉴스쇼 같은 정통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이 뉴스가 보도되고 난 다음 네. 최재형 후보가 SNS에 글을 올리면서부터 뉴스가 확전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최재형 후보가 이 뉴스를 근거로 한 윤석열 캠프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니까 네. 앞다퉈서 다른 언론들은 이제 최재형 후보의 발언이 있으니까 당연히 뉴스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나름대로 입장을 좀 조심스럽게 있었던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다라고 규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네. 캠프 차원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막 회의하고 이건 아니더라도 네.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캠프 내에서 오고 가고 그런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예. 그 주간지 기자가 정말 하나도 들은 얘기 없이 자신의 뇌피셜로 소설 쓰듯이 썼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누군가는 관계자가 말을 하진 않겠나요? 저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취재원이 분명하게 있다면 예. 익명의 인터뷰를 점쳐야 될 텐데 분명하게 실명과 여기에 대한 확인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보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예. 윤석열 캠프의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네. 캠프 구성원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람들이 다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까지는 검토하기는 어렵더라도 저희가 주요 회의를 하게 되는 구성원들이 있고 네.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얘기에 비대위에 비읍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보도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예.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준석 힘 빼고 당 장악. 윤석열 캠프 비대위 카드 검토 내막. 검토를 확인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토 내막. 검토했다는 이야기는 뒤에서 누가 한두 사람이 수군거린다 그 차원이 윤석열 아니니까. 캠프가 검토 내막이고요. 마지막 기사에 윤석열 캠프는 이 대표의 선관위원장 인선 결과를 본 뒤 행동 개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예. 행동 개시 여부.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면 누가
캠프의 핵심적인 상황 속에서 비대위 카드를 검토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하게 밝혀줘야지 이 부분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의에서도 비대위의 비읍자도 나온 적 없다. 황당하다. 가짜뉴스다. 이 말씀. 예.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 캠프의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사퇴 후에 유승민 캠프로 가서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대표직 하려면 무건 수행하셔라. 이거는 특보가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적어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뭐 사퇴에 대한 분위기가 그 안에 지금 팽배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거든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민영삼 특보가 임명된 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국민통합특보로 임명돼서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보통 이렇게 특보로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모여서 뭔가 회의를 하거나 할 텐데 진짜 며칠 발표된 지 이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캠프에서 민영삼 원장 특보와 네. 함께 뭔가 의견을 교환하거나 그리고 같이 전체적인 캠프의 분위기를 교류할 시간도 거의 없었다라고 확신하고요. 개인의 SNS 글 그리고 또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민영삼 특보도 언급을 했었고 캠프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 캠프 차원에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같이 언급하는 논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특보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과감한 말을 쓸 수 있죠? 이거 의도된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래서 굉장히 적잖이 당황을 했고요. 민영삼 특보도 관련된 SNS 글을 올리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자되기 시작하니까 네. 사의를 캠프에 요청을 했고 캠프 차원에서도 곧장 해촉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각종 논란 예. 여러 가지 구설수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캠프 내의 구성원이 해촉되는 경우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캠프 차원과 전혀 관계가 없고 개인적인 문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사의 표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진심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민영삼 특보뿐만 아니라 그 전에 신지호 그분은 예. 직함이 뭐였죠? 그분은 정무실장입니다. 정무실장. 예, 신지호 실장님도 이 비슷한 탄핵도 이준석 탄핵 관련 발언을 해서 한바탕 난리가 네. 났었고 이게 진짜로 그러면 정말로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신지호 싶어요. 실장의 얘기는 좀 안타까운 측면들이 있는데요. 뭐 본인의 사과도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여기 CBS 한판승부 저도 출연해서 저녁 프로에서, 예. 예, 굉장히 즐겁게 방송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자리에 출연했던 진중권 교수 등 관계자들이 그때는 그 얘기를 듣고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신중권 교수 맥락 속에서 예, 진중권 교수들의 발언입니다. 예, 그 방송에서는. 예. 하지만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가 불쾌하다고 언급했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건 듣는 청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 것이고 신지호 실장이 두 번 사과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를 비롯한 윤석열 후보도 그 이후로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던 일이니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일단락 지어서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네. 다 개인 차원의 그건 일이다. 우리 캠프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이제 얘기를 지금 하시지만 네. 정말로 불만이 없는 건가 싶은 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느낀대요. 어떻게 느끼냐면 이건 토요일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경선 버스를 이제 다 태우고 내가 운전하려고 딱 앉아보니 운전대가 뽑혀 있더라. 네. 그리고 운전하려는 사람을 막 멱살 잡고 끌어내려가지고 막 때리더라. 막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 저도 예.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으시는 분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제가 앞서 우리 한판승부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진중권 교수가 받았던 맥락과 이준석 대표가 받았던 맥락이 좀 다르게 느꼈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둘러싸고도 당원들이 느끼고 있는 생각, 정권 교체를 염망하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는 생각, 또 이준석 대표의 발언했을 때의 취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논란들이 좀 증폭되는 게 네. 하나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저도 그렇고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분들이 다 정치평론을 하는 분들이에요. 아, 민영상 특보도 그렇고 신지호 전 의원도 네. 그러시고 이준석 대표. 예, 김병민 네, 대표님도 그러시고 맞습니다. 방송 그러네요. 평론 많이 저는 하셨던 분들. 문득 어제 저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부캐가 본캐를 압도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본 캐릭터가 다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면 사실 본캐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가 본캐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변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방송의 취지를 살려서 보다 청취자들을 즐겁게 하고 이 방송 김현정의 뉴스쇼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뽑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준석 대표 저도 한 10년 가까이 알고 지냈지만 네. 무수히 많은 방송에 나가서 예. 방송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청취자를 즐겁게 하고 한 줄 우리가 하는 그 제목과 또 우리가 방송을 치게 되면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송에 그래픽 딱 자막 나가서 치기 좋다라고 하는 멘트들을 쳐줄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민영삼 원장 뭐 등에 대한 평론가들이 갖고 있는 이 본인들의 내재되어 있는 캐릭터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일종의 약간 방송할 때 버릇 같은 것들이 지금 툭툭 다들 나오고 하지만 있다. 대변인으로서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내 본캐는 대변인이지. 그래서 말을 굉장히 아끼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방송에 나가면 아 왜 말을 그거밖에 못합니까? 옛날에 너무 달라진 거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예. 지금 제 본캐는 윤석열 후보 캠프 대변인이니까. 오케이. 네. 자, 부캐가 본캐를 압도하면서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다 지금 이제 그분들이 다 본캐가 부캐가 본캐를 압도하면서 생긴, 다시 말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생긴 어떤 설화들 아니겠냐. 본질의 갈등보다도 그러니까 현상보다도 훨씬 부풀려져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원팀 가능한 거야? 원팀 협약식까지 하고 있고 예. 경선 끝났을 때 단결되기 어렵다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본질적인 갈등 요소보다 겉으로 드러난 설화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8월 말 경선 예. 버스 출발하면서 다 조정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것보다 부풀려져서 지금 네. 방송에 혹은 보도에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거침없이 말하는 것, 그리고 네.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소통하는 것, 그게 큰 장점이고 매력이어서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그렇게 좀 끌고 가라고 뽑아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조용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대표로서의 이야기들을 다 언급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부캐보다 본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방송에서는 재미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당 대표로서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예. 기대하고 있는 건 우리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관련된 문제부터 지금 코로나19가 계속해서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백신 문제 국민들이 야당에게 기대하고 있는 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강력한 여권에 대한 대여 투쟁 그리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기 위한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또 요구하고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적지 않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으면 알겠습니다.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김종인 체제가 다시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야? 김종인 위원장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겠다고 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의 중요한 국면으로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 다소 부정적이었던 김재원 최고위원마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없다 그러면서. 네, 아마도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정권 교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건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몫이잖아요. 100번 오라 그래도 시기가 언제냐 이런 얘기를 해도 김종인 위원장이 안 가!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물론 오신다, 올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질문드립니다. 그럼 그게 선관위원장입니까? 비대위원장입니까? 선대본부장입니까? 어떤 역할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거 역시 저희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고 일단 비대위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없던 얘기다.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도 안 된다. 성립이 안 되는 일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의 역할이 있다면 아마 저는 맡으실 거라고 봅니다. 무슨 역할이든. 하지만 그건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김종인 위원장님의 생각을 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만약 온다면은 그분이 오신다면 선대위원장 쪽이지 선관위원장 쪽 얘기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관위원장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예, 않았는데 예. 거기에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그건 아닌 없다고 것 생각을 같고. 합니다. 황우여 전 대표 얘기가 나오고 네. 정홍원 전 총리 얘기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이준석 대표가 주말 사이에 정홍원 전 총리를 만났다라는 뭐 단독 보도도 어디서 예. 나오고 이러던데 선관위원장은 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의 권한이고 최고위원회의 권한이거든요. 네. 저희가 후보 캠프에서 특정인을 거명하는 건 전혀 적절치가 않고요. 다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당원들과 국민들 보시기에 공정하게 그리고 최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시 또 불거질 수 있을 때
쾌도난마로 정리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신 분이면 누구든지 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쾌도난마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이름 어떤 분 이렇게 성함을 언급할 수는 없더라도 윤석열 캠프가 어떤 원하는 상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상이 그럼 그거는 윤석열 캠프의 상이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원하는 상이라고 봐요. 예. 이게 왜냐하면 후보가 굉장히 많은데 네.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왔을 때 그러한 상황에 끌려다니게 되면 네. 선거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쾌도난마로 상황 정리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와야 된다. 뭐 선거를 좀 아시는 분이 와야 될까요? 최소한의 선거는 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를 좀 치러본 사람? 네,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또 너무 강하게 들어가도 안 되는데 지난 4.7 보궐선거에서는 제 기억으로 정진석 의원이 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네네. 본인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피력하지는 않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4.7 보궐선거 승리 잘 이끌어서 결국은 정권교체 교두보를 놨는데요. 아마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이 원하시는 그런 지점들을 대표와 지도부가 잘 만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 25일에 비전 발표회 있고 예. 그 다음에 토론회가 또 열릴 수 있다. 지금 뭐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알고 계세요? 8월 말이 후보 등록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상간밖에 남지 않았고요. 예. 후보 등록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토론회는 이뤄집니다. 예. 그 참여하십니까? 그럼요.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토론회를 비롯해서 뭐 비전 발표회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후보로서의 책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들어보죠. 김병민 대변인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